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방 원론에 대한 강의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3장 약재화학 나갈 차례죠. 그래서 3-1에 보면 소화 약재가 나오고, 첫 번째에 보면은 물소화 약재의 그 장점하고 단점이 나와요. 그래서 물소화 약재의 그 장점은 우선 물에 비열이 크다는 거하고 물에 기화열이 크다는 거. 그래서 물의 그 비열은 1kg을 1도씨 높이는 데는 1kcal의 열이 필요하고, 기화열은 100도씨의 물 1kg을 100도씨 수증기로 변화시키는 데는 539kcal의 열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물의 장점은 비열이 크고 그다음에 기화열이 크다는 거죠. 세 번째 보시면은 물이 기화가 되면은 대략 1700배 정도로 팽창한다는 거. 그다음에 단점은 여러분이 물은 어느 점이 0도죠. 그래서 시베리아 지방, 즉 소련 같은데 이런 데는 물을 그 소화약재로 저장하면은 1년 내내 영하의 온도기 때문에 얼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게 그 단점이에요. 그래서 빙점이 낮아서 한랭지나 아니면 겨울철에는 사용하기가 어렵죠. 두 번째, 빙점을 갖다, 즉 어는 점을 낮추기 위해서는 동결 방지제를 첨가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유류화재에는 물을 봉상으로 방사하면 연소면이 확대가 돼서 오히려 위험하다는 거. 그다음에 전기화재에 물을 마찬가지로 봉상으로 방사하면은 그 합선의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금속 화재에다가 물을 방사하면 가연성 기체가 나오죠. 그래서 칼륨이나 나트륨이나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이거 다 금속이죠. 이건 물하고 접촉이 되면 여기서 가연성 기체인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마그네슘이 물하고 반응이 되면 수산화 마그네슘이 생기죠. MgOH2. 그다음에 여기에서 수소 기체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개수를 맞춰본다면 수소가 2개, 4개니까 여기 2몰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마그네슘도 금속이죠. 물하고 접촉이 되면 가연성 기체인 수소가 발생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유류화재에 절대로 물을 봉상으로 방사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3번에 요 강화액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강화액이라는 것은 물의 어는 점이 0도인데 여기에다가 K2CO3 탄산칼륨을 섞어 놓으면 빙점이 마이너스 17도에서 대략 마이너스 30도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의 어는 점을 강화시킨 거예요. 다음 두 번째로 가면은 물의 소화 능력을 위한 첨가제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에 보시면 부동액. 자, 부동액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자동차에서도 많이 이걸 이용을 하죠. 그래서 자동차에 보면은 부동액이 물하고 이 에틸렌 글리콜, 요 두 개를 1대1, 대략 한 1대1로 섞어 놓으면은 영하 한 30도가 돼도 얼지를 않아요, 물이. 그러니까 요 어는 점을 갖다가 낮추기 위해서 첨가하는 것이 부동액이죠. 그래서 종류로는 에틸렌 글리콜, 우리가 2기라고 하죠. 에틸렌 글리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약자로는 그냥 2기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프로필렌 글리콜, 글리세린,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탄산칼륨 다 쓰는데, 이 염화나트륨은 좀 부적당해요. 왜 그러냐면 부식 문제 때문에 염화나트륨은 이 부동액으로서는 좋지 않죠. 다음 두 번째에 가면 침윤제. 침윤제는 다른 말로 우리가 침투제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물이 표면 장력 때문에 이 침투력이 약한데 여기에다가
어떤 계면활성제 같은 거를 첨가시켜가지고 침투력이 좋게 하기 때문에 침윤제는 이 신부화제에 적합하다는 거,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다음 세 번째는 이 농축제. 자, 이 농축제라는 것은 물의 점도를 갖다가 향상시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증점제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산불화재에 적합하죠. 즉 산림화재에 적합하다는 거. 다음 4번에 밀도 개질제. 요거는 대표적인 것이 수용성 폼, 요런 정도로 정리하시고, 다음 3-2에 포소화약제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화학포는 지금 현재 생산이 중단된 포약제예요. 근데 시험에는 가끔 출제가 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NaHCO3, 요놈이 일종 소화분 말이죠. 요놈하고 Al2SO4-3, 여기에 18배 몰의 물이 결정으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놈이 탄산, 수소 나트륨하고 황산 알루미늄하고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생성되는 물질이 Na2SO4, 그 다음에 AlOH3 플러스 이산화탄소 생기고, 여기에 물 18몰의 H2O가 그대로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계수를 맞춰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SO4가 3개니까 여기도 SO4가 3몰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NA가 6개가 되니까 여기 6이 들어가야 되겠죠. 다음에 알루미늄이 여기 2개죠. 그러니까 여기 2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여기 탄소가 여기 6개가 있죠. 그럼 여기 6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수를 좀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는 다음 중 화학포의 반응식이 맞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출제가 가끔 되고 있죠. 그래서 요놈은 읽을 때는 탄산, 수소, 나트륨, 요놈은 황산, 알루미늄이죠. 요놈은 황산, 요건 Na2SO4, 황산 나트륨이 되겠죠. 요놈은 수산화 알루미늄, 요건 이산화탄소, 요건 물이 되겠죠. 다음 두 번째에 가면은 포약제 종류하고 사용 농도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포약제는 저발포하고 고발포 이렇게 둘로 나누죠. 그래서 이 저발포라는 것은 팽창비가 20배 이하인 걸 우리가 저발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고발포는 팽창비가 80배 이상 1000배. 그런데 저발포는 담백포나 불화담백포, 그 다음에 합성 계면활성제포, 수성막포, 알코올포, 이런 놈이 저발포고, 고발포로 할 수 있는 것은 요 합성 계면활성제포 하나예요. 그럼 이 합성 계면활성제포만 저발포로도 할 수 있고 고발포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저발포는 전부 3%형 또는 6%형 이렇게 둘로 나누죠. 그 다음에 고발포는 합성 계면활성제포인데 교재에 보시면 1%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2%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첫 번째 담백포소화약제는 동물의 또는 식물의 가수분해고 단백질 요놈을 갖다가 가수분해 단백질에다가 포안정제를 갖다 첨가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불화담백포소화약제는 단백질 가수분해 물질에다가 불소 계면활성제를 갖다가 첨가한 거. 다음 3번에 합성 계면활성제 포는 유동성이 좋아서 소화 속도도 빠르며 수명이 반영구적이라는 거. 다음 4번에 요 수성막포가 시험에 가장 잘 나오죠. 그래서 수성막포는 별명이 아쿠어스 필름 포밍 포함해가지고 AFF라고도 하고, 미국의 3M이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만든 약제고, 그 다음에 포약제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거. 요놈이 시험에 잘 나오죠.
그다음에 별명은 라이트 워터. 그다음에 5번 이 알콜포 또는 뭐 내알콜포라고도 해요. 근데 이 알콜포는 이 수용성 우연물 화재에 좋다는 거. 이 수용성 우연물 화재에다가 일반 포약제인 뭐 담백포나 합성 계면활성제포나 수성막포를 여기다 방사하면은 거품, 포가 빨리 소멸이 돼요. 그걸 우리가 소포성 또는 파포성이라고 하죠. 그러한 그 수용성 우연물은 일반 포를 쓰면 소포성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알콜포를 갖다 방사해야 소화가 된다는 거. 다음 3번으로 가면 25도씨 25% 환원 시간이 나오죠. 요거는 채취한 포로부터 낙하하는 포 수용액의 25%를 갖다 배액하는데 요하는 시간을 분으로 나타낸 거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냐면은 이런 깔때기에다 포를 갖다가 방사시켜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여기 코크가 있겠죠. 일종의 뭐 밸브라고 할 수 있는 코크가 있는데 요 밑에다가 시린더로 갖다가 밑에서 요 이제 거품이 시간이 지나면 액체가 되겠죠. 그걸 밑으로 쭉 따라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ml를 갖다가 거품을 만들었다. 그러면 25%면 25ml가 되겠죠. 25%니까 25ml가 되는 시간, 저 액을 갖다가 일로 배액을 시켜서 25ml가 되는 시간을 분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25% 환원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5% 환원 시간은 담백포가 60초 이상, 합성 계면활성제포가 30초 이상, 수성막포가 60초 이상. 그러니까 25% 환원 시간은 길수록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품을 오래 유지하고 있는 것이 25% 환원 시간이 길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정리를 해 주시고요. 4번에 포약제 그 종류에 따른 25% 환원 시간은 담백포 60초 이상, 합성 계면활성제포 30초 이상, 수성막포 60초 이상. 다음 5번에 가시면 이제 발포 배율이 나오죠. 자, 발포 배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팽창비하고 같은 말이에요. 또는 뭐 팽창 배율. 그래서 이 발포 배율이라는 것은 발포 전에 포 수용액에 최적이 있겠죠. 분해, 발포 후, 그 다음에 포의 그 최적. 예를 들면은요, 10리터를 가지고 거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00리터를 만들었다. 요거 이제 수용액이 되겠죠. 이놈을 갖다 거품을 1000리터 만들었다. 그럼 팽창비는 얼마냐? 발포 전 포수용액 최적은 10리터가 되고 발포 후 최적은 1000리터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팽창비가 100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발포 배율은 2차 실기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이 그거는 꼭 암기를 해 주시고요. 다음 3-3에 CO2 소화 약제가 나오죠. 이산화탄소 소화 약제인데 첫 번째에 보면 이산화탄소 인체에 대한 위험성. 그래서 2% 정도면 대략 불쾌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일 경우에는 뭐 두통이라든가 아니면 뭐 현기증, 그 다음에 기울림, 혈압이 상승이 되고, 그 다음에 8% 정도 되면 호흡이 곤란, 그 다음에 10% 정도 되면은 시력이 떨리며, 시력장애 또는 몸이 떨리며 1분 이내에
의식이 불명이 되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엔 사망. 다음에 20% 정도 되면은 중추신경이 마비돼서 곧바로 사망할 수가 있는 정도죠. 그 다음에 CO2의 그 허용농도, 이것도 잘 나와요. ppm으로는 5000 ppm인데, 퍼센트로 하면 0.5%라는 거. 그 다음에 CO2 소화약제의 그 저장용기의 충전비죠. 자, CO2의 그 충전비를 보면은, 우리가 충전비는 우리가 기호를 C로 많이 나타내는데, 요거의 단위는 킬로그램 분의 리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용기 한 개에 내용적을 갖다가 저장하는 약재의 무게로 나눠준 거죠. 자, 예를 들면은 68리터 용기에다가 CO2를 45kg를 저장했다. 그러면 충전비는 얼마냐? 68리터를 45kg로 나누면 대략 한 1.5 정도 나오죠. 이게 바로 충전비예요. 즉 용기의 그 내용적 요놈을 저장하는 약재의 무게로 나눠준 거, 그걸 우리가 충전비라고 하는데, 저압식은 1.1에서 1.4까지고 고압식은 1.5에서 1.9까지에 해당이 되죠. 소화기의 저장 방법은 고압식이에요. 그러니까 1.5 이상 1.9 이하가 되죠, 충전비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장점과 단점. 그래서 장점은 화재 진화 후 아주 깨끗하죠. 다 그 CO2 기체가 날아가니까. 신부 화재에 적합하다는 거. 그 다음에 증거 보존이 양호해서 화재 원인 조사가 쉽죠. 그 다음에 비전도성임으로써 전기 화재에 유효하고, 그 다음에 피연소물, 즉 화재가 진화하고 나면은 그 피해가 좀 적죠. 그 다음에 단점은 CO2 소화 설비는 고압 설비이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그 다음에 인체에 CO2의 방사 시에 사람이 그 동상을 입을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인체에 질식 우려, 그 다음에 CO2를 방사할 때는 굉장히 소음이 커요. 그러한 그 단점이 있다는 거. 다음 5번으로 가면 CO2 소화 설비의 그 설계 공식. 이건 여러분이 2차 실기 시험을 대비해서라도 꼭 여러분이 이 설계 공식은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설계 공식 첫 번째 보면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인 PV는 M분의 WRT. M분의 W라는 건 몰이기 때문에 우리가 nRT라고도 하죠. 그래서 P의 단위는 압력, 기압이고, V는 기체의 부피로서 세제고, W는 어떤 물질의 무게로서 킬로그램, M은 분자량, CO2 같은 경우는 44가 되죠. 그 다음에 R이라는 것은 기체상수니까요. 여러분이 0.082 정도는 외우시고요. T는 절대온도니까 273에다가 섭씨 온도를 더해주면 그 단위가 켈빈 온도인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면은 CO2 농도 계산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CO2 퍼센트는 21분의 21-O2% 곱하기 100. 그래서 요 공식. 두 번째 공식을 보면은, 요 놈이 두 번째 있고, 먼저 있는 것이 또 CO2. 방출가스량 구하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방출가스량. 이걸 우리가 GV로 일반적으로 표기하는데, 요놈은 O2%분의 21-O2% 곱하기, 요건 방호구역 최적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방구체, 방호구역 최적. 그 다음에 CO2%를 다른 방법으로 구하는 방법은, 요거는 방호구역 최적 플러스 방출가스량 분의 방출가스량이 되죠.
마찬가지로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 공식 3가지, CO2 농도 계산하는 거 2가지하고 방출 가스량 구하는 공식, 이 3가지는 여러분이 반드시고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3-4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자,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의 특징은 이건 화학적 소화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촉매 효과라고도 하죠. 두 번째는 요 금속에 대한 그 부식성이 적고 전기 화재에 적합하고 화재 진화하고 깨끗하다. 이건 이산화탄소하고 같죠. 그다음에 약재의 변질이나 분해가 없고 CO2와 똑같아요. 그다음에 설계 농도가 5 내지 10%로서 아주 적은 농도로도 소화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5%라는 것은 표면 화재를 얘기하는 거고 10%라는 것은 심부 화재일 경우에는 10% 적용하고 표면 화재일 경우에는 5% 적용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할론 소화약제 4번에 가격이 비싸고 단점이죠. 오존층을 갖다 파괴한다는 것이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할론 소화약제의 소화효과, 연쇄 반응을 억제하는 부촉매 효과,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냉각, 질식, 희석 효과가 있다는 거. 다음 3번으로 가면 명명법이 나와요. 자, 여러분이 명명법은 할론 A, B, C, D 이렇게 표기하면 요 A는 불소의 개수고 B는 염소의 개수. 아니죠. C, F죠. C. A는 탄소의 개수, B는 불소의 개수, C는 염소의 개수, D는 브롬의 개수죠. 자, 예를 들면은 할론 2402가 있죠. 그 다음에 할론 2402, 1211, 할론 1301. 자, 2402는 C가 2개라는 거니까 C2, F가 4개, Cl은 없고 Br이 2개라는 얘기죠. 111은 C가 하나, F가 2개, Cl 하나, Br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301은 C가 하나라는 얘기죠. C1. 1은 표기를 안 해요. 우리가 화학 기호에서, 분자식에서. 그 다음에 F가 3개, Cl은 없고 Br이라는 얘기죠. 즉 브롬. 그래서 여러분이 할론의 명명법은 첫 번째 숫자는 C의 개수, 두 번째 숫자는 F의 개수, 세 번째 숫자는 Cl의 개수, 네 번째 숫자는 브롬의 개수인데 여러분이 특이한 게 할론 1011이죠. 자, 첫 번째 숫자는 C의 개수고 가운데는 F는 없고 브롬이 하나, Cl이 하나, 브롬이 하나죠. 그럼 할론 101이 CCl, BR이냐? 그건 아니죠. 여기 H2가 들어가죠. 이건 왜 그러냐면 할론 1011이나 1301은 메탄이 CH4죠. 그러면 H가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할론 1011이라는 것은 H 대신에 Cl이 들어간 거죠. 또 BR이 들어간 거죠. 요놈이 할론 1011이에요. 그러니까 C는 하나지만 H는 2개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CH2, ClBr인데 이게 할론 1011은 요건 우리가 메탄계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라고 그래요. 즉 메탄에서 변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할론 240이 요놈은 에탄에서 변형된 물질이기 때문에 에탄계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고 111이나 1301 요건 둘 다 메탄계, 즉 메탄에서 변형된 물질이죠. 그다음에 할론 101도 마찬가지로 메탄계고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고 다음 4번으로 가죠.
자, 할론 소화약제고 물리적 성질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1301하고 1211 요 두 개는 상온에서 기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240이나 1011 요 두 가지 물질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소화약제로는 어떤 것이 좋으냐? 상온에서 기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소화약제로서는 더 좋은 거죠. 다음 5번으로 가면은 할론 1301에 인체에 그 영향이 나오죠. 그래서 7% 이하는 5분 정도까지는 별 영향이 없고 7에서 10%일 경우에는 현기증하고 기억력 감퇴, 10에서 15%는 30초 이상 흡수 시 참기 어렵다. 그 다음에 15에서 20%는 의식불명 및 사망 우려. 다음 6번으로 가죠. 자, 6번은 오존 파괴지수 ODP, 오존 디플리션 포텐셜이죠. 그래서 이건 기준 물질이 CFC11이라는 거, CFCS3라는 물질이죠. 요놈이 기준 물질이라는 거, 오존 파괴지수. 그 다음에 GWB, 지구 온난화 지수죠. 요건 기준 물질이 CO2예요. 요 두 가지는 꼭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7번은 NOAEL, 그 다음에 NOAEL. 그래서 NOAEL은 심장 독성을 시험할 때 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농도고, NOAEL은 심장 독성 시험할 때 영향을 미치는 최소 농도, 이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고, 다음 8번은 할론 소화약제의 소화 능력인데, CO2를 갖다가 1로 봤을 때 분말은 소화 효과가 CO2의 2배가 되고, 할론 1301은 CO2의 대략 한 3배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론 소화약 1301이 소화약제로서는 소화 효과가 아주 좋은 거죠. 다음 9번 할론 소화약제에 대한 충전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2402, 그 다음에 1211, 1301. 그래서 충전비는 2402가 가압식은 0.51 이상 0.67 미만, 그 다음에 축압식은 0.67 이상 2.75 이하죠. 111은 0.7 이상 1.4 이하, 1301은 0.9 이상 1.6 이하. 그래서 충전비도 시험에 잘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이 기계구조원리, 약제화학이니까 조금 구조원리하고는 좀 틀리니 공통과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건 좀 암기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 10번으로 가죠. 할론 소화약제 반응력하고 소화효과, 이건 아까 했던 얘기예요. 자, 소화효과는 가장 큰 놈이 요드죠. FCl, 그 다음에 BR 요드, 그 다음에 반응력 크기. 반응력은 불소가 가장 크고 염소, 그 다음에 브롬, 그 다음에 요드순이죠. 그래서 할로겐족의 여러분이 원소의 원자량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증기비중을 구할 때 원자량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F는 원자량이 대략 19, CL은 35.5, 그 다음에 브롬은 79.9. 그래서 여러분 이건 암기해 놓으면 좀 좋죠. 다음 11번으로 가서 청정소화약제의 종류는 여러분이 쭉 나와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시험에서는 아닌 거 고르시오, 맞는 거 고르시오 하니까 여러분이 골라낼 수 있을 정도는 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FK5112, FK5112, 그 다음에 FC 3-1-10, 이런 정도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HCFC, 브랜드 A,
그 다음에 뭐, HCFC 124. 그 다음에 HFC 125. 그 다음에 HFC 272A. 그 다음에 HFC 23. 그 다음에 또 HFC, FIC가 또 새로 생긴 거죠. FIC. 요 놈이 13. 11이 아니고 영어의 I예요. I의 원이에요. 11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요 불연성, 불활성 기체. 여기선 여러분이 이너젠 가스라고 Ig로 표기하는데 빵빵빵인데 첫 번째 숫자는 질소의 함량을 나타내요. 두 번째 숫자는 아르곤의 함량. 그 다음에 마지막 숫자는 CO2의 함량을 나타내죠. 그래서 여러분이 IG 교재에 보시면 01이 있죠? 이놈은 아르곤이 100%라는 얘기예요. 아르곤. 그 다음에 IG 또 뭐가 있어요? 1 빵빵이 있죠? 이놈은 질소가 100%라는 얘기죠. 나머지 0이니까. 이놈은 질소 약제예요. 그 다음에 IG541. 요거는 질소가 대략 52%. 그 다음에 아르곤이 대략 40%죠. 그 다음에 CO2가 대략 8%. 그래서 이게 541. 그 다음에 IG. 그 밑에 보시면 55가 있죠. 자, IG 55라는 것은 뭐예요? 질소가 50%, 아르곤이 50%라는 얘기죠.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 주시고요. 다음 12번에 할로겐 화합물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그 영향이 나오죠. 그래서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오존층을 파괴하고 그다음에 지구를 갖다 온난화하는데 ODP 제일 큰 놈이 뭐예요? 할론 1301이 ODP의 지수가 가장 크다는 건 오존층을 가장 많이 파괴한다는 거죠. 다음 2-5 분말 소화약제죠. 자, 첫 번째 보면은 분말 소화약제 입도하고 소화 성능이 나오는데 입도가 너무 미세하거나 커도 소화 성능이 저하된다. 두 번째는 미세도의 분포가 골고루 되어 있어야 되죠.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분말 입도 가장 좋은 것이 20에서 25 마이크로미터. 다음 분말 소화약제 종류는 여러분이 1종 분말, 2종 분말, 3종 분말, 4종 분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1종은 NaHCO3고 2종 분말은 KHCO3, 3종 분말은 NH4H2PO4, 4종 분말은 2종 분말인 KHCO3에다가 NH2-2CO 요소죠. 자, 그러면 물론 명칭도 다 외워야 되지만 화학적인 그 열분해 반응식도 외워야 돼요. 두 몰이 열분해가 돼가지고 Na2CO3하고 이산화탄소 생기고 여기에 수증기가 발생이 되죠. 이종분말인 탄산수소칼륨도 두 몰이 열분해를 해서 K2CO3 탄산칼륨 생기고 이산화탄소 물이 생기죠. 그 다음에 제1인산암모늄인 NH4H2PO4는 열분해가 되면 암모니아 기체 발생이 되고 HPO3 메타인산 생기고 여기에 물이 생성이 되죠. 다음 4종 분말 열분해 반응식. 자, 1종 분말인 KHCO3 2몰하고 요소 1몰하고 열분해가 되면 K2CO3 탄산 칼륨이 생기고 여기에
암모니아 기체 두 몰이 생기고 여기에 CO2가 생기죠. CO2도 마찬가지 2몰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1종부터 4종까지 각 명칭, 요건 탄산, 수소, 탄산기죠. 수소, 나트륨 또는 중탄산 나트륨 또는 중조라고도 해요. 2종 분말은 탄산, 수소, 칼륨 또는 중탄산 칼륨. 3종 분말은 인산, H2PO가 인산이죠. 그 다음에 암모늄. 4종 분말은 2종 분말하고 요게 요소죠. 그래서 1종 분말 소화약제 열분해 반응식 첫 번째 나오는데 그거 꼭 암기하시고, 첫 번째 요 1종 소화약제는 이 주방에 보면 이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죠. 이 식용유 화재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1종 분말이 식용유 화재에는 아주 좋아요. 그게 시험에 잘 나오죠. 그 이유는 비누화 현상 때문에, 즉 이 NaHCO3의 요 NA가 양이온이죠. 요 놈이 비누 성분이에요. 요 놈이 그 식용유의 그 지방산하고 만나가지고 거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질식돼서 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1종 분말에서 4종까지의 화학식하고 명칭, 그다음에 적응화제는 1종이 유류화제하고 전기화제, 2종도 유류화제, 전기화제, 3종만 ABC, 일반화제, 유류화제, 전기화제에 다 적응성이 있고 4종도 유류화제하고 전기화제인데 요 3종 분말은 주차장에 설치하는 거죠. 주차장. 차고 주차장, 소화설비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소방 원론에 대한 그 강의를 다 했는데요. 여러분이 소방 원론은 암기보다는 자주 읽어보는 게 가장 좋은 효과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상으로 그 소방 원론에 대한 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